한국 귀신들은 긴 흑발에 흰 소복을 고집하는 걸까요? 혹자는 소복이 장례복이란 말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망자의 마지막은 가장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남자의 경우 관인일 경우엔 궁에 들어갈 때 입었던 관복, 여자는 혼례복을 입히는 게 일반적이죠. 서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옷감의 재질이나 사정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화려한 옷을 선호하는 건 마찬가지란 거죠. 귀신들은 대개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교복을 입은 상태로, 군인이 사망하면 군복 차림, 셀러리맨이 사망하면 양복 차림, 병원에서 병사한 할머니는 병원복 차림으로 나타나죠. 한국의 귀신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아랑전설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금소총에 실린 아랑의 묘사는 가슴에 칼을 꽂고 위열이 낭자한 채 큰 돌덩어리를 안고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화홍련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귀로 나타나는 홍련은 연두색 저고리에 다홍치마의 미인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디에도 귀신은 산발에 소복을 입고 있다와 같은 내용은 없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1967년 권철이 감독의 월화의 공동묘지란 영화에서 현대의 귀신 이미지가 처음 생겨났고, 동년 이규영 감독의 두견새 우는 사연을 통해 현대의 귀신 이미지가 고착화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송곳니가 튀어나온 흡혈귀 타입의 이빨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논의에서 빼자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소복여귀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럴까요? 실제로 1965년 이용민 감독의 살인마, 1967년 류연복 감독의 한, 1973년 하길종 감독의 수절 등은 일본 영화인 1959년 카가와 노부오 감독의 도카이도 유스야 괴담, 1964년 고바야시 마사키 감독의 괴담에서 큰 영향을 받았죠. 이후 전설의 고양이라는 TV 시리즈를 통해 소복여귀의 이미지는 대중들에게 고착화되었습니다. 전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내 다리 내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워. 1998년 나카타이데오 감독의 링은 한국 공포영화의 중대한 변곡점이 됩니다. 링의 등장 이후 한국에도 수많은 귀신 영화들이 제작되었지만 하나같이 소복의 긴 산발, 관절 꺾기를 시전하는 사각도 타입의 괴물들로 식상함을 안겼죠. 그러나 대란 속에서도 1998년 여고괴담을 시작으로 2002년 안병기 감독의 폰, 2003년 김지훈 감독의 장화 홍련, 2007년 정범식 감독의 귀담, 2018년 그의 또 다른 연출작인 곤지암은 당시 한국에선 흔치 않았던 카운트 푸티지 형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2016년 나홍진 감독의 곡성은 실로 놀라웠고, 장재현 감독은 2015년 검은 사제들, 2019년 사바하로 시동을 걸더니 2024년 들어선 오컬트 영화 최초로 국내 1100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를 만들며 명실상부 장르의 대가가 되었죠. 자, 여러 편의 수작들을 열거했는데 영화 말고 한국 영화에 등장했던 귀신이나 요괴의 이름 중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귀신이란 여전히 긴 산발에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 이미지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원래 구전되던 한국 귀신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일본 대중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무엇보다 무섭게 보이니까. 흑발의 소복 스타일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단정한 것보단 더러운 게, 얼굴을 다 드러내는 것보단 일부분 가리는 게, 알록달록함보단 단색이면 흰색이 낫다. 왜? 피가 잘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듣고 접해온 귀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흑발의 소복여귀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귀신하면 왜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그건 캐릭터의 부재 때문입니다. 귀신이나 요괴가 하나의 캐릭터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존재들이 다르게 등장해도 캐릭터로 기억에 남지 않는 겁니다. 헐리우드의 나이트메어, 금요일의 악당 제이슨 브이스, 일본의 수많은 각기 다른 성격의 온나들과 다양한 요괴들, 세계의 수많은 이름과 다른 특성으로 가득한 요괴들 속에서 말이죠. 전통적 유교 가치관 속에서 조상 숭배와 선한 조상의 영혼을 강조한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다양한 괴물 캐릭터보단 조상과 관련된 귀신 이야기로 제한지었습니다. 다양한 괴물보다는 억울함이나 하늘품은 귀신 캐릭터가 주를 이루었고, 이는 권선징악,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와 같이 다소 뻔하고 사회정의적인 발언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모든 사람들은 귀신이 되어 자신을 해친 자에게 복수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혹자는 귀신이 되면 살아생전의 기억을 잃고, 하늘품은 자는 목표 없이 원귀가 되어 악행을 일삼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오라며 피눈물과 함께 나타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의 진위 여부에 집중하기보단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킬 콘텐츠의 하나로 보고 캐릭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토와 불교의 영향으로 다양한 요괴와 유령 캐릭터를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옆나라와 같이 우리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고유의 설화와 전설을 발굴하고 전통신앙과 민속을 활용해 다양한 캐릭터들을 발굴해야 하죠. 예를 들어 산신령, 용왕, 선녀 등의 캐릭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고 이들에게 고유의 성격과 능력을 부여해 독특한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한복, 갓, 전통가옥 등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결합한 캐릭터 디자인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한옥의 어두운 다락방, 깊은 산속의 외딴 절 등 공포스러운 장소를 배경으로 귀신과 요괴의 이야기를 전개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한국만의 독특한 귀신과 몬스터 세계관을 구축, 우리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